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또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5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 부동산 닥터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을 먼저 알고 잘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각 부처의 부동산 관련 보도자료를 모아서 부동산 이모저모 코너를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도자료 관련 두 번째 영상으로 9월 17일까지 보도자료 중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와 임업 직불금 추가 신청, 최근 전세 사기 피해나 깡통 전세가 점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난 1일에 이어 1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연이은 보도자료 등 9월 셋째 주 부동산 관련 각 부처의 보도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9월 12일자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만 1,065개 전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는 9월 12일자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년 9월 13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합니다. 앞선 전국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 점검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난해 3.29 부동산 대책 이후 21년 8월 17일부터 개정 농지법이 시행되는 등 농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농지가 중요할 텐데요. 근본 농지이용 실태조사 대상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또한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농지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상속농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농지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즉 부재주주가 취득한 농지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또는 불법 임대차 등, 특히 여기서 불법 임대차를 신경 써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농지의 불법 임대차가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인들의 임대차가 농지법 위반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지 임대차 관련 규정은 농지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으로 향후에는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지난해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농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촌 작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소득세법의 제촌 작용 요건과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수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 제6조 1항에서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즉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 향후 강화될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대비해서 잘 알고 현명하게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관련 산림청 보도자료입니다. 먼저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약칭 임업직불금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신청기간 7월 1일부터 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그 이후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며 대상 요건은 첫 번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두 번째는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세 번째는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 등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제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에서 공고문이나 사업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6% 떨어져 1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가격 또한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깡통 전세 우려 때문인지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보도 자료에 이어 후속 조치로 14일 전세가율과 보증사고율, 경매 낙찰 통계율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매매가격을 웃돌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편인데요.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주택가격의 80%에 이르면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전세보증금 위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경매 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먼저 전세가율 통계 정보 관련 내용을 보면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로 실거래 신고에 따른 매매가격과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었고 또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제출하는 전세계약서를 기준으로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 산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 상승 추이 등 최근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과 3개월 전세가율이 제공됩니다. 전세보증사고 통계정보는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사고 통계를 제공합니다. 허그에서 제공한 8월 지역별 보증 사고율을 보니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의 경매 낙찰 통계는 법원 경매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 건수 및 낙찰가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경매 낙찰 통계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낯선 지역에서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이런 통계 자료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부동산 테크 누리집 내에 별도 메뉴를 신설할 예정이며 매월 중순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겨울 왕국이긴 한데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그야말로 극도로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7월 부동산 매매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역대 월별 평균 거래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7월 서울 부동산 매매 건수가 597건. 과연 중개업소는 몇 개나 될까요? 이건 저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위치한 전주 같은 지방 중소도시도 부동산 매매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는 20년 12월 18일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9월 16일 전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급감, 매매 가격 상승률 하락 전환 및 미분양 발생 등 주택시장 위축이 가속화되고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에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 월평균 매매 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매 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 현황을 보면 A아파트의 경우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행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라는 말처럼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